셋이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를 왕따 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랑 누나랑 거실에서 제 얘기를 하는 게 들려요. 쟤는 원래 저부터 성격 이상하다. 제가 볶음 자기 하고 싶은데 자기가 정한 법 그대로. 그러니까 넌 지금 내 집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말 따라. 하기 싫으면 나가. 시험을 보고 그걸 떨어지고 좀 힘든데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진짜 조그마한 힘든 걸 얘기를 해도 뭐 들어주질 않는데 대화가 통하다 싶다가도 마무리는 이제 항상 서로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든데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네. 네, 서울에서 온 정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어머니시고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집안의 왕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혼자 그 가족 테두리 안에 좀 겉도는 느낌? 그러니까 저 혼자만 의지할 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네. 왜냐면 이제 어머니랑 누나랑은 이제 서로 의지를 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제 제 고민이나 힘든 일 이런 거나 뭐 기쁜 일이든 그런 거를 좀 가족한테 말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게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좀 삭힐 때가 좀 많거든요. 삭힐 때가 많다. 엄마하고 누나는 서로 공유하는 아주 친밀한 대화가 있는데 나는 내 어머니하고도 내 누나하고도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나는 외롭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도 엄마가 누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나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혹시 이런 일종의 차별과도 같은 현상 같은 게 있나요? 싸우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다른 평범한 집들처럼 그렇게 연락하고 하는데 네. 조금만 말다툼이 있으면은 이제 저는 거기서 아예 제외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제외된다? 아, 그 얘기는 우리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순간에 어머니는 내 누나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얘기하거나 그래서 한편이 되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교류가 되는데 나는 그냥 여전히 적대적 관계로 홀로 남겨져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좀 잦나요?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영상에서 보니까 네네네네네. 엄마와 누나 어. 같이 살기 시작했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살기 시작했다 그랬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혼하시는 과정에서 네네. 누나랑 저랑 아버지랑 이제 할머니 댁에 친할머니 댁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4년이요. 아, 4년. 저는 연락을 안 하고 이제 누나만 연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4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저랑은 안 했어요. 누나는 그러면 엄마 연락처를 알아서 서로 소통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들에게는 엄마 연락처를 안 알려준 거예요? 아무도? 연락처를 혹시 몰랐나요? 네, 몰랐습니다. 아유. 아, 진짜?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거랑 네. 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이게 좀 이 부분이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은 4년 동안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갑자기 이제 헤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 뭐 혼자서 어떻게 뭘 해놔야지 뭐 애들을 같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근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가끔씩 만나서 셋이 밥도 먹고 했어요. 네. 딸이랑 딸이랑. 아들이랑 셋이죠. 네. 만났는데? 네, 예,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랬었는데 이제 아들 기억 속에는 4년 동안 연락을 안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서로 기억이 다르네요. 네. 일단 네. 어머.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어. 4년 전에 저를 어. 자꾸 찾는 거죠. 아, 헤어졌던 시점에
4년 전에. 아, 어렸을 때. 아, 어릴 때 우리 아들을 찾는구나. 아. 말 잘 듣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음. 정확하게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 내 아들은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아니 아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때는 말을 잘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말 잘 듣지. 엄마는 엄마의 마지막 기억으로 아들을 찾고 있었네요. 아, 제가 중학교 때 네. 이제 어머니랑 떨어져 살았잖아요. 이제 친할머니 댁에서 컸는데 그때 좀 방황을 좀 했어요. 그렇지. 좀 공부를 아예 안 해가지고 거의 전교 꼴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음. 마음을 먹었는데 중학교 거를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고등학교 가서 너무 힘들잖아요. 모르지. 힘들죠. 그래서 저 때안에는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걸 공부를 했거든요. 아우. 본인이 알아서 차근차근 한 거네요. 대단하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3월 모의고사인가? 그때 제가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 모의고사를 둘 다 만점을 받은 거예요. 대단하네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너무 그럼요. 잘했다. 신난 마음에 집에 갔죠. 네. 1등 했다. 음. 만점을 받았다. 음. 운전 쉬었나 보네. 내 아들을 왜 자꾸 내가 소외된다라고 느끼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누나를 편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도 전화하고 딸도 전화해요. 네. 퇴근하면서 뭐 같이 뭐 오늘은 뭐 집에서 뭘 먹을까 아니 밖에서 나가서 먹을까 아니 뭘 사가지고 갈까 이제 하고 전화를 하면 딸은 뭐 아니 나 밖이야 뭐 나 뭐 아니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왜 전화했어? 끊어. 어. 약간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대답을 잘 안 하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전화를 하는 게 꺼려지는 거죠. 아.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아들 눈치를.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요? 애가 어. 아까 말씀하신 제가 그랬다고 네. 하신 것처럼 네. 어머니도 똑같이 하세요. 그렇게. 아, 그렇게요? 어머니가 전화하는 스타일이 딱 밥 먹어서 아니 왜? 네가 왜 궁금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짧은 역사가 아니에요. 이 아들의 소외감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부모는 이혼을 했고 나는 통보받은 적이 없어요. 적어도 아들의 기억에 있어서는 연락 한 번 없는 내 어머니를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이때도 누나는 아무래도 엄마랑 소통을 하는 것 같고 나는 그때부터 마치 외톨이처럼 너무 간절한데 너무 그리운데 불만은 많지만 이걸 얘기하면 우리 관계가 혹시 또 떨어질까 봐 이렇게 늘 남겨져 있고 혹시 이 집단에서 떨어질 것 같은 이 경험 우리는 유기 경험이라고 불러요. 버려지는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떨어져 있던 그 아들을 여전히 찾으면서 떨어져 있던 그 어린 아들을 위로할 생각은 안 해요. 이 아들은 계속 마음속에 엄마에게 붙어 있고 싶은데 한 번도 붙은 느낌이 없어요. 엄마는 늘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느낌. 근데 누나는 늘 다 있는 느낌. 이게 지금 이 아들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아드님의 점수를 보면서 참 훌륭하다. 참 잘 컸다. 인내도 굉장히 좋아요. 84점이에요. 사회적 민감성이 지금 89점이에요. 연대감이 94점이에요. 자율성이 97점이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학습을 따라가기 위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굉장히 고집도 있고요. 또 주체적입니다. 저는 이 청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우리 어머니는 사회적 민감성이 좀 낮아요. 낮아서 다른 사람 마음을 그닥 그렇게 잘 읽진 않아요. 아들 막. 고개가 막 인형 같아요. 그죠? 오히려 마음 안쪽이 따뜻함이 많은 아들이에요. 아들은 훨씬 더 감성적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아. 일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체 만점이 아니야? 두 과목만 만점이야?
문제가 쉬웠나 보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더 뜨거운 정서와 공감을 원했던 아들에게는 이 엄마의 말이 얼음처럼 차가웠을 거예요. 이 엄마 자율성 94점이에요. 이야. 94점. 아들 97점이었죠. 이 두 사람이 엄청난 자율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멋대로 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가는 거예요. 아. 계속 여기 그냥 서 있어. 둘 다 자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만나는 지점이 좀 적은 거예요. 연대감, 아들이 아까 94점이죠. 이 엄마 98점이에요. 와. 그래서 이 가족은 안 헤어져요. 단단하게 지켜요.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리 트라우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이 가정을 버리지 않아요. 이 아들을, 이 딸을 버리지 않아요. 먼저 두 가지식으로 얘기해서 오해를 최소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먼저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게 좋아요. 마음에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그 이야기를 이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가족 너무 괜찮은 가족인데 너무 열심히 살아온 가족인데 기억이 엇갈리는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기억을 우리 머릿속에 다시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어머니께 여쭙겠습니다. 어머니 한 고집 하시죠? 네. 그죠? 그래서 아들에게 미안하단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네가 혼자 있게 해서 연락을 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용서하기 바란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아드님 보시고. 네. 엄마가 너 버린 거 아니야. 미안해. 어떻게든 데리러 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미안해. 그리고 계속 내내 미안해 하고 있었어. 미안. 이렇게라도 사과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지금 마음은 어때요? 조금 편해요. 지금 편해요. 제가 우리 아드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자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딸, 그 아들 누구 편이 되었던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사느라고 아둥바둥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엄마에게 전화가 오거나 혹은 엄마 퇴근할 때 통화하잖아요. 엄마 밥 먹었어? 엄마 아픈 데 없어? 이렇게 한 번씩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